안녕하십니까. 남남북녀의 김수철입니다. 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요즘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러셨구나. 요즘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ICBM을 예. 뭐 고체 연료로 해가지고 6,700km까지 이제 높이 쏘고 또 뭐 맞습니다. 1시간 10분 이상을 비행을 했다고 해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것들은? 저는 더 관심 있는 것은 그 ICBM 최고의 그 능력을 가진 지금 현재까지는 그 화성 18형을 발사를 했는데 그것보다 그 전 단계에 있었던 김여정의 담화 연이틀 예, 그 내용에서 대한민국론을 거론했다는 점에 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ICBM을 쏘는 것과 김여정의 그 담화 사이에는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뭐 미사일을 역시. 이렇게 높이 쏠 수 있다. 예. 또 그 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쵸. 예. 어떻게 보면 김여정 담화하고 연결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고요. 그 대표님 보시기에 왜 공식 담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간결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네. 이런 그 대한민국 호칭을 내는 담화들이 북한 주민들은 정작 모르고 있다는 것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그러니까 대외적 매체에만 이렇게 김여정의 담화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모두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텍스트로 된 노동신문이 아니고 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했다는 점에 좀 예, 이미 신장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과거의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 때는 예. 그래도 약간 우리 민족끼리 개념, 민족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김정은 체제 이후에 핵 무력을 본인들이 완성했다고 느끼는 시점부터는 네. 대한민국의 정부의 체제에 상관없이 약간 적대국가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그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부분인데 김여정의 대한민국론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국가주의를 선포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이런 이념을 2017년 11월 30일부터 이렇게 이념을 등장시키고 거론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국가가 우월하다는 거 아닐까요? 남한 대한민국의 국가에 비해서 국가 대 국가도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월한 국가는 북한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렇죠. 국제적으로도 이제 전략 자산을 보유한 국가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강대국이기 때문에 북한 역시 자신들이 전략 자산을 보유한 핵 보유국임을 이미 명시를 했고 핵 교리법도 작년에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핵을 갖고 있는 이런 국가와 또 핵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의 그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경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적 요인도 있을 텐데 단순히 핵무력만을 가지고 국가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거나 본인들의 국가제일주의가 구현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난센스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핵무력과 북한이 생각하는 그 핵무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는 생각이고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 정부가 네. 생각하는 핵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영토, 네. 국민, 그리고 주권 이렇게 3대 요소 중에 사실은 주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권이자 곧 핵 지금은 그런 이제 등식이 또 발표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의 정체, 핵은 우리의 정체다, 정치 체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권이자 핵이다. 결국은 이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거 하는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자기들끼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핵이 곧 국가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핵 위에 음. 김정은 혈통 체제가 있다. 아, 예, 그렇군요. 핵이 그것을 지켜준다. 아.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는 핵 우위에 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의 국가가 우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김여정이 대한민국을 호칭하면서 대한민국 이제 국방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 막 이러면서 네. 담화를 냈는데 사실상 비난의 명분은 미 공군이 북한 지역 이렇게 정찰 네. 활동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실 대상은 한국이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는 흔히들 자기들은 자주노선을 채택을 해가지고 네. 어디로 그 어떤 다른 외세로부터 그 독립되어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이 남조선이나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의존적 국가다 이런 그렇죠. 국가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도 좀 담고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발전상은 냉전 시기에는 한국을 바라봤을 때 가꾼 전술이라는 것 있어요. 김일성이 늘상 얘기했던 한국이 멋있는 갓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끈 하나는 미국이고 또 하나의 경제 끈은 일본이었다. 그래서 그 갓 모자를 쓴 그 끈을 어느 한쪽을 가위로 자르면 갓은 날아가 버린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또 경제 발전을 이루어 오면서 일본과의 경제 이 관계를 어쩌면 중국 쪽으로 또 이렇게 선회를 해서 경제는 중국이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경제는 세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국의 발전의 과정들이나 지금에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북한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핵 무력을 통해서 뭐 국가가 더 오래 갈 수 있다,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주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서는 그 한국의 이렇게 눈부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난의 담화들을 계속 내고 있는 건데 기존의 남조선이라고 얘기해서 괴뢰 집단이라고 이렇게 봐왔던 것들 뭐 실질적으로 보다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사실 남조선이라고 할 때는 해방해야 될 지역이라고 네. 그래서 통일 방안이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한반도의 절반이 남조선을 해방해야 되고 결국은 괴뢰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방해서 책임져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노동당 규약에도 다 명시돼 있었었는데 최근에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우리가 해방해야 될 지역이라는 명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네. 약간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그런데 논리적 모순이라고 해도 사실은 제가 보고 있는 북한의 역사적 관계를 보게 되면 이미 이 부분은 시작된 지 오래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그 정치 체제에서 3대 세습을 목표로 하면서 무슨 3대 갈지 4대 5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습 체제 중심 권력을 목표로 하면서부터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이 체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대한 아직은 명확한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랑 호칭을 한 것은 저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네. 예를 들면 북한도 일정 정도 성장했다. 네. 약간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핵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사회주의 발전 도상에서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본인들의 국가에 비하면 하위 국가다라고 하는 걸 네. 명시를 해서 네. 오히려 북한은 어떤 그 핵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정사실화하고 또 대내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네. 의도가 명확해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그런 동의하실 수 있나요? 예, 그 100% 동의합니다. 아.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사실 이번에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했다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두 번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한 번 내보낸 게 아니라 연이틀 두 번을 연속으로 내보냈어요, 담화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했다면 핵을 가진 조건에서 핵을 가진 국가와 핵을 가지지 못한 국가를 규명함으로써 자신들이 이 핵을 그냥 북한 것으로 완전 공인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들을 좀 제시하고자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론이 등장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네. 1년이 더 지난 네. 시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흔히들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양쪽 다 뭐 간을 보거나 이 대북 정책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제 좀 살펴보는 시기일 텐데, 지금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하고는 조금 앞으로 대화가 어렵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사실 한 정부가 출범하면 한 3개월, 또 이제 꺾어서 한 3개월 더 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과 또 그들의 정책을 검토하면서 좀 자신들의 이제부터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작년 6개월에는 그런 작업을 해왔다고 보여지고요. 대한민국을 정식 호칭으로 사용했던 것은 이제부터의 어떤 방향성을 언의 코드를 맞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국가 간의 관계가 되면 상대방의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감나라 배나라 하게 되면 이게 내정 간섭이라는 이야기를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본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것도 보면 지속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뭐 위협을 하고 있는 거고, 남한의 내정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간섭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북한은 왜 이렇게 이런 배반적인 행태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남한에 대고 이제 네. 이게 역시 한쪽 편에서 공격하는, 또 한쪽을 공격하는 이런 행동을 서슴없이 이렇게 강화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내정 간섭이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호칭을 사용한 것만큼 내정 간섭은 아마도 이제 우리의 북한 내정 간섭과 또 동일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대한민국론이 등장하게 된 북한 내부의 요인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 북한 내부적 요인이 큽니다. 물론 이제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해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김여종의 입에서 나온 대한민국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만, 사실상 이제 북한을 다루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내적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내적 요인이라고 하면 우선은 통치행위에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법들을 제정을 했습니다. 특히 2023년 들어와서 국가비밀보호법, 그리고 뭐 국가상징법, 평양문화보호법, 그리고 또 2021년에는 청년교양 보장법, 이런 굉장히 많은 법들을 이렇게 법제화했는데요. 여기에는 기본 중심이 남한의 문화나 그 다음에 남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이미 남한에서 들어왔던 이런 모든 정보나 이런 드라마들, 이런 것들을 삭제해야 되고, 또 그런 경우는 법적 처벌을 가한다는 그런 법 규정들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만큼 북한이 남한의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남한은 최근 들어서 더 이제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정말 풍요로움을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는 어느덧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북한으로서는 흡수 통일을 사실 걱정했기 때문에 체제 유지에 안간 힘을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본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또 우리 남한에서도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이렇게 객관적 상황들은 굉장히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북한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외부적 문화적인 거라든가 어떤
그 이제 침투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북한 체제 내부의 동요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죠. 아, 그럼요. 네. 워낙 이제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막 경제난이 가중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시장이 도입돼서 사람들이 가치관이 좀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질서화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남한의 어떤 자유의 요인들이 들어와서 흔들게 되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이제 남북 교류가 만약에 되더라도 굉장히 경계하면서 거래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군사적으로는 그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측면, 그리고 아까 문화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침투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제들, 그렇죠.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국가 대 국가로 놓고 대한민국을 하위 국가로 명명하면서 본인들의 국가는 우월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전전에 나섰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종의 그 우리 사회에서 말하면 가스라이팅 네. 정도 이제 먼저 인지하도록 네. 예, 계속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론이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런 한 가지 개념을 통해서 그들이 행동과 또 여러 가지 그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양면성을 볼 수가 있어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런 행동들을 설명했지만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하나의 기회가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 기회가? 우리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뭐 예를 들면은 원래 남북 관계는 국가 대 국가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상 국가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네. 1991년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그리고 또 그 바로 전에 9월이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해서 국제사회는 서로 다른 국가로 봐주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남북관계는 새롭게 정립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족 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잠재적 특수관계다 이렇게 해왔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수관계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정권은 국가관계로 좀 보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디까지나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이라고 김여종의 대한민국이라고 정식 호칭 쓴 것만큼 하나의 또 우리가 북한을 냉정하게 보면서 실용주의적 접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어차피 이제 어떤 때는 국가 대 국가, 어떤 때는 한민족으로서의 특수성들이 네. 남북관계를 어렵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서 국가 대 국가로 나온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는 또 글로벌 표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국가 간의 관계 맞습니다. 속에서는 이게 글로벌 표준이 있으니까 그 글로벌 표준에 따라서 북한이 행동하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또 협력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남북관계가 좀 더 진전될 수 있는 자그마한 단초일 수 있다, 기회요인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좀 더 나아가 막 남북관계가 전진되고 서로 정말 국가라는 그 존엄 자체를 인정하고 이렇게 한다면 함부로 도발이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나,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을 사살하거나 이런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런 법적 장치들이 취해질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바뀌더라도 평양사무소나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걸로 이제 연락 채널을 충분히 공식 채널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북한이 만약에 도발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 대외 활동에 간섭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방부가 나서거나 외교부가 나서서 북한과 직접 담판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 남남북녀 코너에서는 김여정의 그 대한민국론 담화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 최경희 대표님께서 북한 내부적 요인, 그리고 국제적 요인, 그리고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주 평소 언론에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실 건지. 지금 말씀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남남북녀 이번 주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